안녕하세요, 데이비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저와 함께 실전 회화 연습 Day 26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이 문법은요, 딱 보시자마자 너 일어났을 때 항상 자, 이런 단어들 한번 배워볼 건데요. 내가 현재 시제를 통해서 습관을 나타내는 문장들은 우리 지금까지 많이 한번 해봤어요. 저는 보통 7시에 일어납니다. 또는 전 종종 운동하러 가죠. 여러분, 이런 문장들은 거의 다 내 습관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주 들어가는 이런 부사 단어들이 하나씩 있죠. 예를 들어 always, 항상, usually, 보통, often, 종종. 자,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빈도부사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문법 연습은 빈도부사를 활용해서 질문 만들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일어났을 때 항상 무엇을 하시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너가 항상 하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What do you?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고 Always do 한번 해보시면 여기까지가 너는 항상 무엇을 하니? 영어로 어떻게? What do you always do? 너가 일어났을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는 when을 통해서 밑줄 뒤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우리 첫 번째 문장은 What do you always do when you wake up? 뒤에는 when you wake up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빈도를 여러분들 오늘 정확하게 잡아 나가시고요. always라고 하면 우리가 일주일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일주일 중에 7번 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 우리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보시면 얼마나 자주 넌 여행을 하니? 여러분, 이번 질문은요. 얼마나 자주 정말 직접적으로 빈도를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단독으로만 쓰이면 정말 어떻게가 맞기는 하지만 자, 이 어떻게라는 단어 뒤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나 아니면 부사를 이렇게 같이 쓰면요. 어떻게라는 의미가 얼마나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자주라는 부사는 영어로 often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빈도를 물어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 영어로 how often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빈도기 때문에 상대방의 습관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겠죠. So how often do you travel? 빠르게 이렇게도 한번 오버 문장 만들어 봤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어떤 빈도가 나와 있냐면요. 우리 가끔씩이라는 빈도가 나와 있어요. 일주일로 따졌을 때는 오케이 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매번 하는 건 아니고 아주 가끔씩.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끔씩 나와 있죠. 행동 앞으로 sometimes를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he sometimes 어떤 걸 forgets S가 붙는 이유는 우리 수일치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중간에 들어가 있는 부사는 문법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he sometimes forgets, he often forgets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떤 걸 까먹냐면 to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까먹기 때문에 to 해주시고 문 잠그는 건 영어로 lock the door. 아마 여러분들 LOCK라는 이 단어 락커 이걸로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걸어 잠글 때 우리가 lock 동사를 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같이 문법 한번 배워봤습니다. 문법에서는 우리 가끔씩 또는 보통 이런 빈도부사 한번 같이 연습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 새로운 단어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New wor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이런 구동사나 아니면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한번 직접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보통 언제 불안함을 느끼세요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불안하다라는 건 당연히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건 sure, uncomfortable.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기는 해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comfortable이란 뜻이 편안한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앞에 on을 붙여서 when do you feel 또는 when do you usually feel uncomfortable. 여러분, 이렇게도 할 수가 있지만 자, 오늘은 어떤 표현 한번 배워볼 거냐면요. uncomfortable 이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는 조금 더 쉬운 단어 영어로 uneasy라는 형용사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앞에 feel 동사랑 같이 I feel
uneasy라고 하면 자, 이 말이 바로 나는 조금 불편함을 느껴 같은 표현을 쓸 수가 있어서 보통 언제 불편함 또는 불안함을 느낍니까? 라고 되어 있으면 When do you usually feel uneasy?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3번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긴장할 때 당신은 주위를 서성거리나요? 여러분, 긴장할 때 너는 주위를 서성거리다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라톤, 이 마라톤 같은 거 할 때 페이스메이커 이런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단어는 바로 이 페이스라는 단어 한번 알려드릴게요. 영어로 페이스는 같은 속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걸을 때 우리가 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라는 단어와 함께 주변이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는 이 around라는 전치사를 같이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ace around, pace around. 자, 그래서 오늘 3번 문장은요. 너는 주위를 서성거리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너는 앞에다 만드시고 그대로 내려와서 pace around 이렇게 do you pace around 뒤에다가 긴장할 때라고 나와 있으니까 when you get nervous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었던 자, 우리 여기서 쓰이는 pace around 주위를 서성거리다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나는 내 결정에 대해 후회가 없어. 후회라는 단어 이제 새로운 단어로 한번 배워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로 동사거든요, 여러분. 영어로 regret이라는 동사에서 s를 한번 붙여서 regrets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I have 나는 하나도 있지 않기 때문에 no regrets 이렇게 첫 번째 구성을 뺄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I have no regrets. I have no regrets. 그리고 나서 대라고 나와 있으니까 뒤는 about 나의 결정이니까 my decision. So I have no regrets about my decision. 해주시면 내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데이빗, why did you make that decision?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I like that. 난 그거 괜찮아. I have no regrets about my decision. 이런 식의 문장이 딱 나와주면 너무너무 좋은 표현 have no regrets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8번 문장이죠. 그는 어머니의 지원에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감사해 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영어로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1번 뜻은 제가 느끼기엔 I appreciate that 이렇게 쓰는 감사해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연스럽게 저처럼 여러분 발음을 I appreciate that 이렇게 한번 해보시려면 pre 강세가 올라가는 걸 직접 여러분들도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appreciate 이런 식으로 appreciate 그는 he 감사합니다라기보단 했으니까 과거가 지키겠죠, 그죠? He appreciated 이렇게 발음 한번 해보시고 그의 어머니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his mother's 지원이란 단어 우리 영어로 support.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he appreciated his mother's support. 여기서는 여러분 appreciate이라는 동사 외워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파트는 discussion about the art of conversation. 우리 대화의 기술에 대한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질문들을 보시면 낯선 사람과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그 다음 질문들도 보시면 농담하는 뭐 이런 말하기 기술에 관련된 이런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잘 만들어 놓으시고 실제로 한번 외워보신다면 원어민과 대화할 때 아주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낯선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너는 시작하니?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sure. 첫 번째 how do you start? 그리고 나서 대화란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how do you start a conversation with strangers? 낯선 사람들은 강세가 strangers라고 합니다. So David, how do you start a conversation with strangers? 딱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I usually start by saying. 여러분 이 구성 너무 좋죠? I usually start by ing가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문장 안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이걸 함으로써 직역을 하면 조금 어색하긴 해요. 그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I usually start by saying hi. by saying hi.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게 읽어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usually start. 저는 보통 hi 하면서 시작을 해요. And asking a simple question. 그리고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한다는 거죠. 간단한 질문, 아주 좋은 조합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I usually start by saying hi and asking a simple question. 첫 번째 answer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보시면 이야기할 때 좋은 주제는 무엇인가요? 물론 때를 활용을 해서 when you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것도 sure 나쁘지는 않지만 자, 질문을 만들 때는요. 무엇이 좋은 주제들입니까? 뭐 하기에? 얘기하기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시면 What are some good topics? 뭐 하기에? To talk about. 같이 이야기를 하기에.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좋은 이 주제들은 아무래도 내 취미를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여행 얘기가 굉장히 좋죠. 그렇게 답변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영어로 Good topics are 하고 나서 hobbies and travel 또는 Good topics are about hobbies 뭐 이렇게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About hobbies and travels 이렇게도 한번 답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대화의 기술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요. 생활 용어에서도 우리 농담하다라는 표현 알면 되게 좋죠. 그죠? 기본적으로 joke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다. 그렇기 때문에 농담을 하다라고 할 때는 tell a joke 또는 tell jokes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질문 자체가 너는 농담을 잘하니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be good at이라는 표현을 활용을 해서 Are you good at telling jokes? David, are you good at telling jokes? 라고 했을 때 No, I'm not good. 그런데 정확하게 No, I'm not good at telling jokes. I prefer listening. prefer라는 동사는 더 선호한다는 뜻이죠. 내가 더 좋아하는 건 경청하는 거야 또는 듣는 거야. 자, 우리 그 다음 문장. 술을 마시면 당신은 더 많이 말합니까? 어렵지 않았죠, 그죠? 너는 말을 더 많이 하니 영어로는 Do you talk more? 보시다시피 Do you talk more? 언제? When you drink? 라고 물어봤습니다. Yes, I talk more. Yes, I talk more when I drink because I feel relaxed. relaxed.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 내가 지금 긴장이 풀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아주 긴장을 풀어지거든. 이렇게 한번 답변도 해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5번이죠. 당신은 나이 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즐깁니까? 너는 즐기니? 대화하는 거 나이 든 사람들. 여러분 요 순으로 만드시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older. Do you enjoy talking? 하고 나서 to older people 이렇게 한번 물어봤을 때 Yes, I enjoy talking to older people. They have great experiences. 이거 발음 굉장히 어렵죠, 그죠? 강세는 x 없어요. experience 이렇게 떨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xperiences, experiences. 오케이? 자, 그래서 5번까지 한번 만들어 봤고요. 6번 문장 같은 경우는 수줍어하는 사람과는 어떻게 대화하세요? 라는 질문이니까 어떻게 너는 대화하니? 어떤 사람들? Who is shy? 뒤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던 질문이었고요. How do you talk to someone who is shy?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얘기하는 someone을 활용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수줍어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수줍어하는
또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someone who is shy 이렇게 한번 빼봤던 문장이었고 I try to be friendly. to be friendly라고 하는 이유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to 동사를 써야 되는 위치예요. friendly라는 형용사는 동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I try to be friendly and patient. 자, 아주 참을성이 있고 인내심이 있는 거죠. To help them open up. 그들의 얘기를 계속 할 때까지, open up 할 때까지 help them. 계속 기다리면서 sure 참아주는 겁니다. So I try to be friendly and patient to help them open up. open up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좋죠. 안에 있는 걸 탁 털어놓다라는 표현으로 open up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7번이죠.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하나 들어갔어요. 몰래 의도를 가지고 귀를 쫑긋하면서 듣는 동사를 우리가 eavesdrop이라고 해요. 익숙하지 않은 동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귀를 대지 않고 그냥 들리는 내용을 이렇게 들었을 때는 overhear라는 표현도 여러분 종종 사용되긴 합니다. 사실 두 개의 목적성에 따라 다르거든요. eavesdrop은 정말 귀를 대고 엿들을 때 I overheard라고 하면 우연찮게 들었을 때. 근데 7번 문장은요. 목적을 가지고 엿들으세요 몰래? 이런 질문이라 So, do you eavesdrop? Do you eavesdrop?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No, I don't eavesdrop. 저는 eavesdrop 하지 않아요. Because I respect. respect는 무조건 존경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에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일 수도 있죠. 상대방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거. I respect people's privacy. privacy 이렇게.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이 사생활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라는 문장 7번 답변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8번이죠. 당신은 어색한 침묵. 요거 한번 형용사들 그리고 단어 한번 나올 거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처리하다라는 동사 오늘 handle 한번 써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핸들이라고 하면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그 핸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핸들은 여러분 아시죠? 자동차에 쓰이는 건 콩글리시입니다.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자동차의 핸들을 얘기할 때는 we say steering wheel이라고 하셔야 돼요. steering wheel, 오케이? 자, 아무튼 핸들을 어떻게 쓸 거냐면 처리하다. 질문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습관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시를 활용을 해서 How do you handle? 나와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형용사 있죠, 여러분? 강세를 앞에 찍어주시고 다 같이 awkward, awkward. 그 다음엔 silences, silences. 그래서 어색한 침묵이란 단어 영어로 awkward silences. So David, how do you handle awkward silences? 중간에 얘기를 하다가 분명히 조금 어색해지는 텀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I try to change the topic. 주제를 바꾸는 거죠. Or ask an interesting question. 저 역시도 학생분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말을 안 하고 두 분이서 얘기를 안 하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 제가 껴드는 거죠. 껴들어서 I try to change the topic. 주제를 한번 바꿔보는 노력을 합니다. 자, 우리 9번 문장은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요거 하나 표현 알려드릴 거고요. 문자 메시지 뭐 이거는 그냥 우리 자연스럽게 텍스팅 하면 돼요. 더 선호하는 거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prefer 동사 하나 있었죠. 그래서 질문을 만들 때는 So do you prefer A 옵션부터 얘기합니다. Talking in person. 여러분 너무 좋은 표현이죠. In person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람을 두고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in person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직접 만나 뵙고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I'd like to see you in person.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Do you prefer talking? 얘기를 in person, 직접 만나 뵙고 하는 걸 좋아하는지 or texting, 문자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I prefer talking in person. It feels more personal.
어떤 느낌? 더 개인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자, 여기까지 9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표현 역시도 마지막 질문 역시도 전화로 얘기하기 또는 대면으로 얘기하기 더 선호 나왔죠, 여러분. 구성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문을 Do you prefer talking on the phone? 역시나 아주 좋은 표현 들어갔습니다. On the phone이라는 표현은 전화상으로라는 뜻이었고요. Or in person. 아까 말씀드린 직접 사람을 두고 만나 뵙고라는 표현입니다. I prefer talking in person because it's easier to understand. 당연히 on the phone으로 얘기하는 것보단 in person, 사람을 면전에 두고 얘기하는 게 easier, 더 쉬운이라는 형용사죠. 뭐 하기에? to understand. 이해하기엔 아주 더 쉬운 방법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실전 영어 회화 Day 26 강의 영상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So,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videos.